12. 소통하고 소통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법칙이다. 모든 일은 순리를 거스르고 역행하려 할 때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의 고개는 오른쪽, 왼쪽 180도밖에 돌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운명은 360도 바뀔 수가 있다. 편협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생각이 열쇠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 달려 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반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가? 정조대왕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해경궁 홍씨는 소위 갑신처분이라고 해서 남편이 무더운 더위에 뒤주 안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시대적으로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다. 세계사 어느 역사에서도 홍씨 같은 험난한 인생 역경이 또 어디에 있을까?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자살 시도도 수백 번 했고 아픔과 고통의 처참한 소용돌이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목숨보다 사랑한 아들 정조대왕의 죽음을 일찍 겪고 당파 싸움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시세나 세력 등이 성했다 쇠했다 하는 부침과 숙부와 형제의 처형까지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중록이라는 가슴 절절한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한많은 인생을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수백 년이 지난 한 해에도 후손들의 마음을 힐링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현실의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은 서구 세계가 200년에 완성한 경제를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50년 만에 세계경제 10위와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표상 롤모델이 되었다. 위대한 영웅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신세한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시간에 곧 바로 실행하고 움직이는 인간만이 정상의 깃발을 먼저 꽂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도 믿지 않는다. 영웅들은 그들이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찾는 사람이다. 찾지 못할 경우 원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직접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타잔이 밀림을 지배하는 듯이 당신이 나서야 하고 주체적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한 것을 망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다. 전진하는 발걸음에 주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의 걸림돌이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 믿을 뿐 나의 손을 벗어난 활은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선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더불어 함께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 나를 도와주고 챙겨줄 것이다. 2009년 미중 전략 경제대화 만찬회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보좌관은 중국 대표단과 만나서 손자병법의 한 구절로 중국 측 대표단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중국 대표단에게 신속에 난 오솔길도 자주 다니면 큰 길이 되지만 잠시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풀로 가득 덮여 없어지고 만다. 오바마는 맹자 중에서도 진심 화편을 빌려와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곧바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란 말을 했고
만찬의 마지막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의 가이트너는 손자방법 중 풍우동주 한 배를 타고 광풍폭우를 이겨냄을 말하며 5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 서로 원수관계처럼 같은 배를 타고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역설했다. 즉, 다른 군대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가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간에도 상생과 협력을 요구하는데 개인은 오죽하겠는가. 인디언, 다코타 쪽의 인사말 중에 미타쿠의 오야신이란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짐승인 소인 너를 지금 먹어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죽으면 흙이 되고 그 위에서 자란 풀들이 너희들이 다시 먹고 자라지 않니? 미안하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행동하면 어떤 것이 안 소중한 것이 없을 것이고 좀 더 세상을 겸허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때 환희는 뛰어난 피리 연주자였다. 그는 직접 작곡한 낭매 화곡으로도 유명했다. 하루는 왕이지가 냇가에 배를 대고 있는데 환희가 수레를 타고 언덕 위를 지나갔다. 왕이지가 사람을 보내 말했다. 그대가 피리를 잘 분다는 말을 들었소. 나를 위해 한 곡 연주해 주겠는가? 환희는 두 말 없이 수레에서 내렸다. 호상이 자리를 잡고 걸터 앉더니 왕이지를 위해 세 곡을 연주했다. 연주를 마치더니 말없이 다시 수레에 올라 그 자리를 떠났다. 왕이지는 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였다. 환희삼농, 즉 환희가 피리로 세 곡을 연주했다라는 고사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환희는 당시 고위 관리직이었고 왕이지는 한낱 제하의 인사에 불과했다. 아무 할 일 없이 길 가는 고관을 불러 세워 피리 연주를 요구한 것은 잘못 보면 오만하게 비칠 행동이었다. 그러나 왕이지는 진심으로 그의 연주를 듣고 싶었다. 환희는 또 왕이지의 예술과 인격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다. 저놈이 어찌 나에게 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었다면 환희는 연주는커녕 화를 불같이 내고 떠나갔을 것이다. 당신이 지위가 높다지만 내 요청을 거절해? 왕이지에게도 이런 오만한 마음이 애시당초에 없었다. 둘의 진심이 통한 자리에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와 감상자만이 있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연주가 끝나고서도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굳이 말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이에 언어는 별 소용이 없다. 쓸데없는 말로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우리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부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을 할 때에도 여기서 음식물을 먹으면 다음부턴 불량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죄송한데요. 실내에서는 음식 반입이 안 되니 다음에 꼭 지켜주세요. 는 무슨 차이가 보이는가? 전자는 명령조로서 무척이나 불쾌할 것이고 후자는 감정은 덜 상하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될 것이다.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의식적인 일방적인 언어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 살고 평등함을 존중하는 일상 속에서 인격의 수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배움의 기본 인격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타인과 소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